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르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가벼운 산책길이 천근만근 무겁게 다가온 적 없으신가요? 삐걱거리는 무릎은 마치 이제는 좀 쉬어가라는 몸의 신호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가족을 위해 또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무릎 통증은 너무나 익숙한 불청객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관절 주변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왜 온갖 노력을 해도 근육은 생각처럼 자라지 않고 통증은 쉬이 가시지 않는 걸까요? 문제는 순서에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이 운동이 좋다, 저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에 이것저것 따라 해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근육을 깨우고 단련하는 올바른 순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구슬들을 그저 바라만 본다고 보배가 되지 않듯 올바른 순서로 꿰어야만 비로소 그 가치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앞으로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위한 든든한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단 20분, 딱 3일만 꾸준히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7일, 14일, 마침내 21일의 도전을 통해 통증 없이 가벼워진 무릎으로 다시 세상을 힘차게 걷고 오르는 기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건강한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통증 없는 내일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의 건강 이야기에 동행하겠다는 따뜻한 약속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 기댈 수 있는 벽과 바퀴 없는 단단한 의자, 그리고 바닥에 깔 매트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벽에 편안히 댑니다. 그리고 오른 다리를 최대한 뒤로 멀리 뻗어주세요. 이때 발바닥 전체, 즉 뒤꿈치와 앞꿈치가 모두 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상태 그대로 양손으로 벽을 지그시 밀어보세요. 종아리부터 아킬레스건까지 기분 좋게 늘어나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시작합니다.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30초간 이 자세를 유지하며 내 몸의 뒷부분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호흡은 편안하게 내쉽니다. 만약 종아리가 찢어질 듯 아프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발을 한 걸음 앞으로 옮겨 강도를 조절하세요. 중요한 것은 벽을 미는 힘과 그 힘을 버텨내는 종아리의 팽팽한 느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다리를 뒤로 뻗고 똑같이 벽을 밀어줍니다. 시작. 오른쪽과 왼쪽의 느낌이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근육의 길이가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더 뭉쳐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뻣뻣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쪽에 조금 더 마음을 써서 집중해주세요. 손은 계속 벽을 밀어내고 호흡은 고요한 강물처럼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한 번씩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이 충분히 이완될 시간을 주기 위해 양쪽 모두 2번씩 반복해야 합니다. 다시 오른발을 뒤로 보냅니다. 아마 처음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보다 조금 더 뒤로 발을 뻗어 기분 좋은 긴장감을 다시 찾아보세요. 벽을 미는 힘에 맞서 나의 종아리가 굳건히 버텨주는 그 느낌. 이것이 바로 근육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다시 다리를 바꿔 마지막 왼쪽 스트레칭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처음보다 깊은 이완을 느껴봅니다. 시작. 확실히 처음 했을 때보다 종아리가 편안해진 것이 느껴지시죠? 기억하세요.
뒤꿈치는 절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간단한 종아리 스트레칭 하나만 제대로 해도 무릎이 받는 부담은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주세요. 두 번째,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입니다. 왼손으로 벽을 가볍게 짚어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목이나 발등을 잡아주세요.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시작. 30초 동안 호흡을 편안히 하며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때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도록 가슴을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우선입니다. 손으로 발을 조금 더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 무릎이 몸의 중심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자를 유지해 주세요. 자, 이제 천천히 다리를 놓고 반대쪽으로 이어갑니다. 오른손으로 벽을 짚고 왼손으로 왼쪽 발등을 잡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시선은 정면. 남는 엄지손가락으로는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며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발바닥은 종아리와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함께 관리해줄 때 발목과 무릎 관절은 더욱 편안해집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가 두 번째 세트를 진행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익숙해졌을 겁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다리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며 뒤꿈치를 엉덩이에 최대한 가깝게 가져가 봅니다. 이 단순한 스트레칭 안에 숨겨진 효과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 몸은 가장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다리.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허벅지 앞쪽의 이완에 집중합니다. 몸이 틀어지지 않도록,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오직 허벅지 앞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에만 집중합니다. 벌써 몸에 기분 좋은 열기가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입니다. 이제 매트 위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오른 다리를 들어 올려 무릎 뒤에서 깍지를 껴 잡아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냥 다리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뒤꿈치로 하늘의 어딘가를 계속 밀어 올린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시작. 숨을 내쉬며 당겼다가 들이마시며 놓는 것을 반복하기보다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뒤꿈치는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고 그 힘으로 인해 종아리, 무릎 뒤, 그리고 허벅지 뒤쪽까지 팽팽하게 당겨지는 시큰한 느낌을 즐겨보세요. 이것이 바로 짧아진 우리 하체 뒤 근육이 제 길이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천천히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다시 한번 뒤꿈치가 하늘을 향하게 자세를 잡고 시작합니다. 스트레칭은 30초씩 2번.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수월하게 느껴질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세트를 정성껏 해야만 두 번째에 발전이 있겠죠. 깍지 낀 손은 가슴 쪽으로, 뒤꿈치는 하늘 쪽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되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다시 오른쪽 다리입니다. 뒤꿈치, 하늘을 향해. 아까보다 조금 더 시큰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쪽 다리가 구부러지면 긴장감이 약해지니 바닥에 곧게 펴주세요. 머리도 바닥에서 들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왼쪽 다리. 뒤꿈치는 하늘 위로, 손은 가슴 쪽으로. 제가 계속해서 뒤꿈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운동의 효과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마세요. 허벅지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세요. 반대쪽 다리는 곧게 펴고 머리는 바닥에 붙이고 호흡은 편안하게. 네 번째, 절반 스쿼트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벌려섭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으며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면서 의자에 앉듯 딱 절반만 앉습니다. 더 깊이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상태로 반복합니다. 시작. 앉고,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이 쉬운 절반 스쿼트를 할 때 아주 세밀하게 내 체중이 허벅지 전체로 느껴지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허벅지의 앞, 뒤, 양옆으로 내 몸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 느낌. 그리고 일어설 때 그 무게를 온전히 허벅지의 힘으로 밀어내는 감각을 찾아보세요. 지금 따라하는 동작들이 쉬워 보일지 몰라도 이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운동도 성과 없이 부상만 남길 뿐입니다. 기본이 끝까지 가는 진짜 힘입니다. 가능하다면 체중을 약간 뒤꿈치 쪽에 더 실어보세요. 그러면 허벅지 뒤쪽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꿈치와 발가락이 살짝 들릴 듯 말 듯 한 그 지점. 그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내 체중을 허벅지로 버텨내는 이 순간. 60초 동안 계속 집중합니다. 다섯 번째, 종아리 올리기입니다. 발은 11자로 골반 너비만큼 벌리고 차렷 자세에서 손은 골반을 잡습니다.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60초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올렸을 때 숨을 잠시 참고 내쉬고 내리면서 들이마십니다. 최대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수직으로 곧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에 집중하세요. 편하게 하려다 보면 뒤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지기 쉬운데 그러지 않도록 11자를 유지합니다. 5 발가락 전체를 사용하되 특히 엄지발가락에 조금 더 힘을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우리 몸의 뿌리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부위를 쓰고 있는지 계속해서 인지하세요. 6 번째, 다리 뒤로 올리기 운동입니다. 다시 벽을 마주보고 서서 양손을 벽에 가볍게 댑니다. 두 다리는 가지런히 붙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 뒤쪽, 즉 햄스트링의 힘으로 다리를 천천히 접어들어 올립니다. 반동이 아니라 오직 근육의 힘으로요. 뒤꿈치가 엉덩이에 가까워진다고 상상하세요. 시작. 그냥 다리를 접는 것이 아닙니다. 허벅지 뒤에 힘을 꽉 주며 마치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듯 천천히 움직이세요. 힘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조금만 과하게 힘을 줘도 쥐가 날 것처럼 팽팽해질 겁니다. 한쪽에 60초씩 진행합니다. 보통 이런 운동을 할 때 고무밴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내 몸의 무게와 내 근육의 힘만으로 중력을 이겨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외부의 저항을 더하기 전에 내 몸을 제대로 쓰는 법부터 완벽하게 익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반대쪽입니다. 방금 운동한 오른쪽 허벅지가 벌써 후끈후끈합니다. 이제 왼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허벅지 뒤 근육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세요.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을 듯 말 듯 최대한 가까이,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몸은 똑바로 선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냥 접었다 펴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별도의 무게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7 번째, 다리 앞으로 펴기 운동입니다. 이제 의자에 절반쯤 걸터 앉습니다.
왼쪽 다리의 발등을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의 힘으로 다리를 쭉 펴서 들어 올립니다. 마치 발 앞에 놓인 무거운 문을 밀어낸다고 상상하며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 움직입니다. 시작. 허벅지 앞에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 동작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줍니다. 힘을 꽉 주세요. 쥐가 날 것 같은 느낌 아주 좋습니다. 중량을 달지 않은 맨몸으로도 이렇게 강한 자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운동들을 순서대로만 꾸준히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하체와 무릎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느꼈던 것은 아마 예전에 정석이 아닌 편한 방법으로 움직였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제대로 정석대로 갑니다. 자, 바로 반대쪽 다리로 이어갑니다. 시작. 쭉 올리세요. 꽉. 제 다리도 지금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허벅지 앞 근육들이 봉긋 솟아오르며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온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다리를 내릴 때도 긴장을 풀지 마세요.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다고 상상하며 저항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립니다. 다 왔습니다. 우리의 무릎은 더 튼튼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릎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8번째,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다시 매트에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은 세워 바닥을 짚고 왼쪽 다리는 곧게 펴니다. 왼쪽 다리 전체에 힘을 꽉 주고 발등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세워놓은 오른쪽 무릎 높이까지만 들어 올립니다. 시작. 그냥 휙휙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에 마치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힘을 주어싸 하고 무겁게 들어 올립니다. 그 이상 높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딱 무릎 높이까지 올리면서 숨을 내쉽니다. 허벅지가 점점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머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붙여주시고 발등은 계속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이 운동은 무릎에 부과되는 저항을 분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동작입니다. 종아리, 정강이, 무릎 주변 근육까지 강렬한 자극이 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반대쪽입니다. 왼쪽 무릎을 세우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발등을 올리고 시작. 무게가 상당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우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다리에 제대로 힘을 주세요. 단순히 횟수나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 내 근육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9번째, 옆으로 누워 다리 들기입니다. TV를 보듯 편안하게 옆으로 누워 팔로 머리를 받쳐주세요. 바닥에 붙어있는 아래쪽 다리는 살짝 구부리고 위에 있는 다리는 쭉 펴줍니다. 이 상태에서 옆구리가 아니라 오직 허벅지 옆 근육의 힘만을 이용해서 다리를 가볍게 올렸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시작. 정말 가볍게 움직이지만 이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엉덩이 옆에서부터 허벅지 바깥 라인까지 뻐근하게 쓰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리를 너무 높이 들면 옆구리 힘을 쓰게 되니 많이 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리가 몸 앞쪽으로 오지 않게 살짝 뒤쪽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발등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를 유지하면 근육의 긴장감을 더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60초 동안 균일한 속도로 반복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허벅지 옆에 타는 듯한 자극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 눕습니다. 아래쪽 다리는 구부리고 위쪽 다리는 펴서 시작합니다. 많이 올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꾸준하게 10초,
20초가 지나면서 허벅지 옆쪽이 뻐근해지는 그 느낌에 집중하세요. 손은 가슴 앞바닥을 짚어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안정성을 더해줍니다. 멈추지 말고 그대로 가세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정성 들여서 허벅지 옆의 자극을 분명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엎드려서 다리 올리기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동시에 강화하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양손을 포개어 이마 밑에 받쳐 코와 입으로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왼쪽 다리에 뒤꿈치를 세우고 엉덩이와 허벅지 뒤의 힘으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시작. 내려주고 또 올려주고. 아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폈을 때처럼 이번에는 허벅지 뒤 근육에 힘을 쓰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뒤, 심지어 종아리까지 하체 뒷부분 전체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때 운동하지 않는 오른쪽 다리도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붙어서 몸을 지지하며 힘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허리가 아니라 허벅지 뒤와 엉덩이 근육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높이 들면 허리에 무리가 가니 저처럼 가볍게 올렸다 내리되 허벅지 뒤의 긴장감은 꽉 붙잡고 계세요. 좋습니다. 마지막 반대쪽, 오른쪽 다리입니다. 힘을 주고 올라갑니다. 내 허벅지 뒤 근육의 힘이 이 정도구나, 내 근육이 이렇게 긴장감을 가질 수 있구나 스스로 느끼면서 움직여주세요. 이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근육은 무릎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가 걷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쉽다고 생각했던 동작들을 정석대로 해보니 어떠셨나요? 운동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기본기에서 완성됩니다. 기본을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이고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튼튼한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20분의 시간, 단 3일만이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7일, 14일, 21일의 도전을 통해 달라진 내 무릎으로 다시 세상을 편안하게 걷고 힘차게 오르는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흘린 땀방울이 내일의 가벼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무릎이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다시금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르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가벼운 산책길이 천근만근 무겁게 다가온 적 없으신가요? 삐걱거리는 무릎은 마치 이제는 좀 쉬어가라는 몸의 신호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가족을 위해 또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무릎 통증은 너무나 익숙한 불청객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관절 주변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왜 온갖 노력을 해도 근육은 생각처럼 자라지 않고 통증은 쉬이 가시지 않는 걸까요? 문제는 순서에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이 운동이 좋다, 저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에 이것저것 따라 해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근육을 깨우고 단련하는 올바른 순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구슬들을 그저 바라만 본다고 보배가 되지 않듯 올바른 순서로 꿰어야만 비로소 그 가치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앞으로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위한 든든한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단 20분, 딱 3일만 꾸준히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7일, 14일, 마침내 21일의 도전을 통해 통증 없이 가벼워진 무릎으로 다시 세상을 힘차게 걷고 오르는 기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건강한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통증 없는 내일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의 건강 이야기에 동행하겠다는 따뜻한 약속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 기댈 수 있는 벽과 바퀴 없는 단단한 의자, 그리고 바닥에 깔 매트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벽에 편안히 댑니다. 그리고 오른 다리를 최대한 뒤로 멀리 뻗어주세요. 이때 발바닥 전체, 즉 뒤꿈치와 앞꿈치가 모두 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상태 그대로 양손으로 벽을 지그시 밀어보세요. 종아리부터 아킬레스건까지 기분 좋게 늘어나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시작합니다.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30초간 이 자세를 유지하며 내 몸의 뒷부분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호흡은 편안하게 내쉽니다. 만약 종아리가 찢어질 듯 아프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발을 한 걸음 앞으로 옮겨 강도를 조절하세요. 중요한 것은 벽을 미는 힘과 그 힘을 버텨내는 종아리의 팽팽한 느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다리를 뒤로 뻗고 똑같이 벽을 밀어줍니다. 시작. 오른쪽과 왼쪽의 느낌이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근육의 길이가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더 뭉쳐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뻣뻣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쪽에 조금 더 마음을 써서 집중해주세요. 손은 계속 벽을 밀어내고 호흡은 고요한 강물처럼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한 번씩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이 충분히 이완될 시간을 주기 위해 양쪽 모두 2번씩 반복해야 합니다. 다시 오른발을 뒤로 보냅니다. 아마 처음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보다 조금 더 뒤로 발을 뻗어 기분 좋은 긴장감을 다시 찾아보세요. 벽을 미는 힘에 맞서 나의 종아리가 굳건히 버텨주는 그 느낌. 이것이 바로 근육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다시 다리를 바꿔 마지막 왼쪽 스트레칭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처음보다 깊은 이완을 느껴봅니다. 시작. 확실히 처음 했을 때보다 종아리가 편안해진 것이 느껴지시죠? 기억하세요. 뒤꿈치는 절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간단한 종아리 스트레칭 하나만 제대로 해도 무릎이 받는 부담은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주세요. 두 번째,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입니다. 왼손으로 벽을 가볍게 짚어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목이나 발등을 잡아주세요.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시작. 30초 동안 호흡을 편안히 하며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때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도록 가슴을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우선입니다. 손으로 발을 조금 더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 무릎이 몸의 중심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자를 유지해 주세요. 자, 이제 천천히 다리를 놓고 반대쪽으로 이어갑니다. 오른손으로 벽을 짚고 왼손으로 왼쪽 발등을 잡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시선은 정면. 남는 엄지손가락으로는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며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발바닥은 종아리와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함께 관리해줄 때 발목과 무릎 관절은 더욱 편안해집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가 두 번째 세트를 진행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익숙해졌을 겁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다리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며 뒤꿈치를 엉덩이에 최대한 가깝게 가져가 봅니다. 이 단순한 스트레칭 안에 숨겨진 효과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 몸은 가장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다리.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허벅지 앞쪽의 이완에 집중합니다. 몸이 틀어지지 않도록,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오직 허벅지 앞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에만 집중합니다. 벌써 몸에 기분 좋은 열기가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입니다. 이제 매트 위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오른 다리를 들어 올려 무릎 뒤에서 깍지를 껴 잡아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냥 다리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뒤꿈치로 하늘의 어딘가를 계속 밀어 올린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시작. 숨을 내쉬며 당겼다가 들이마시며 놓는 것을 반복하기보다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뒤꿈치는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고 그 힘으로 인해 종아리, 무릎 뒤, 그리고 허벅지 뒤쪽까지 팽팽하게 당겨지는 시큰한 느낌을 즐겨보세요. 이것이 바로 짧아진 우리 하체 뒤 근육이 제 길이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천천히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다시 한번 뒤꿈치가 하늘을 향하게 자세를 잡고 시작합니다. 스트레칭은 30초씩 2번.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수월하게 느껴질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세트를 정성껏 해야만 두 번째에 발전이 있겠죠. 깍지 낀 손은 가슴 쪽으로, 뒤꿈치는 하늘 쪽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되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다시 오른쪽 다리입니다. 뒤꿈치, 하늘을 향해. 아까보다 조금 더 시큰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쪽 다리가 구부러지면 긴장감이 약해지니 바닥에 곧게 펴주세요. 머리도 바닥에서 들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왼쪽 다리. 뒤꿈치는 하늘 위로, 손은 가슴 쪽으로. 제가 계속해서 뒤꿈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운동의 효과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마세요. 허벅지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세요. 반대쪽 다리는 곧게 펴고 머리는 바닥에 붙이고 호흡은 편안하게. 네 번째, 절반 스쿼트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벌려섭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으며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면서 의자에 앉듯 딱 절반만 앉습니다. 더 깊이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상태로 반복합니다. 시작. 앉고,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이 쉬운 절반 스쿼트를 할 때 아주 세밀하게 내 체중이 허벅지 전체로 느껴지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허벅지의 앞, 뒤, 양옆으로 내 몸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 느낌. 그리고 일어설 때 그 무게를 온전히 허벅지의 힘으로 밀어내는 감각을 찾아보세요. 지금 따라하는 동작들이 쉬워 보일지 몰라도 이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운동도 성과 없이 부상만 남길 뿐입니다. 기본이 끝까지 가는 진짜 힘입니다. 가능하다면 체중을 약간 뒤꿈치 쪽에 더 실어보세요. 그러면 허벅지 뒤쪽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꿈치와 발가락이 살짝 들릴 듯 말 듯 한 그 지점. 그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내 체중을 허벅지로 버텨내는 이 순간.
60초 동안 계속 집중합니다. 5번째, 종아리 올리기입니다. 발은 11자로 골반 너비만큼 벌리고 차렷 자세에서 손은 골반을 잡습니다.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60초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올렸을 때 숨을 잠시 참고 내쉬고 내리면서 들이마십니다. 최대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수직으로 곧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에 집중하세요. 편하게 하려다 보면 뒤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지기 쉬운데 그러지 않도록 11자를 유지합니다. 5발가락 전체를 사용하되 특히 엄지발가락에 조금 더 힘을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우리 몸의 뿌리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부위를 쓰고 있는지 계속해서 인지하세요. 6번째, 다리 뒤로 올리기 운동입니다. 다시 벽을 마주보고 서서 양손을 벽에 가볍게 댑니다. 두 다리는 가지런히 붙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 뒤쪽, 즉 햄스트링의 힘으로 다리를 천천히 접어들어 올립니다. 반동이 아니라 오직 근육의 힘으로요. 뒤꿈치가 엉덩이에 가까워진다고 상상하세요. 시작. 그냥 다리를 접는 것이 아닙니다. 허벅지 뒤에 힘을 꽉 주며 마치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듯 천천히 움직이세요. 힘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조금만 과하게 힘을 줘도 쥐가 날 것처럼 팽팽해질 겁니다. 한쪽에 60초씩 진행합니다. 보통 이런 운동을 할 때 고무밴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내 몸의 무게와 내 근육의 힘만으로 중력을 이겨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외부의 저항을 더하기 전에 내 몸을 제대로 쓰는 법부터 완벽하게 익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반대쪽입니다. 방금 운동한 오른쪽 허벅지가 벌써 후끈후끈합니다. 이제 왼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허벅지 뒤 근육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세요.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을 듯 말 듯 최대한 가까이,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몸은 똑바로 선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냥 접었다 펴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별도의 무게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다리 앞으로 펴기 운동입니다. 이제 의자의 절반쯤 걸터 앉습니다. 왼쪽 다리의 발등을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의 힘으로 다리를 쭉 펴서 들어 올립니다. 마치 발 앞에 놓인 무거운 문을 밀어낸다고 상상하며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 움직입니다. 시작. 허벅지 앞에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 동작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줍니다. 힘을 꽉 주세요. 쥐가 날 것 같은 느낌 아주 좋습니다. 중량을 달지 않은 맨몸으로도 이렇게 강한 자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운동들을 순서대로만 꾸준히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하체와 무릎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느꼈던 것은 아마 예전의 정석이 아닌 편한 방법으로 움직였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제대로 정석대로 갑니다. 자, 바로 반대쪽 다리로 이어갑니다. 시작. 쭉 올리세요. 꽉. 제 다리도 지금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허벅지 앞 근육들이 봉긋 솟아오르며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온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다리를 내릴 때도 긴장을 풀지 마세요.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다고 상상하며 저항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립니다. 다 왔습니다. 우리의 무릎은 더 튼튼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릎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8번째,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다시 매트에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은 세워 바닥을 짚고 왼쪽 다리는 곧게 펴니다. 왼쪽 다리 전체에 힘을 꽉 주고 발등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세워놓은 오른쪽 무릎 높이까지만 들어 올립니다. 시작. 그냥 휙휙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에 마치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힘을 주어 으쌰 하고 무겁게 들어 올립니다. 그 이상 높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딱 무릎 높이까지 올리면서 숨을 내쉽니다. 허벅지가 점점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머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붙여주시고 발등은 계속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이 운동은 무릎에 부과되는 저항을 분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동작입니다. 종아리, 정강이, 무릎 주변 근육까지 강렬한 자극이 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반대쪽입니다. 왼쪽 무릎을 세우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발등을 올리고 시작. 무게가 상당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우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다리에 제대로 힘을 주세요. 단순히 횟수나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 내 근육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9번째, 옆으로 누워 다리 들기입니다. TV를 보듯 편안하게 옆으로 누워 팔로 머리를 받쳐주세요. 바닥에 붙어있는 아래쪽 다리는 살짝 구부리고 위에 있는 다리는 쭉 펴줍니다. 이 상태에서 옆구리가 아니라 오직 허벅지 옆 근육의 힘만을 이용해서 다리를 가볍게 올렸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시작. 정말 가볍게 움직이지만 이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엉덩이 옆에서부터 허벅지 바깥 라인까지 뻐근하게 쓰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리를 너무 높이 들면 옆구리 힘을 쓰게 되니 많이 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리가 몸 앞쪽으로 오지 않게 살짝 뒤쪽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발등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를 유지하면 근육의 긴장감을 더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60초 동안 균일한 속도로 반복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허벅지 옆에 타는 듯한 자극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눕습니다. 아래쪽 다리는 구부리고 위쪽 다리는 펴서 시작합니다. 많이 올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꾸준하게 10초, 20초가 지나면서 허벅지 옆쪽이 뻐근해지는 그 느낌에 집중하세요. 손은 가슴 앞바닥을 짚어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안정성을 더해줍니다. 멈추지 말고 그대로 가세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정성 들여서 허벅지 옆의 자극을 분명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엎드려서 다리 올리기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동시에 강화하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양손을 포개어 이마 밑에 받쳐 코와 입으로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왼쪽 다리에 뒤꿈치를 세우고 엉덩이와 허벅지 뒤의 힘으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시작. 내려주고 또 올려주고 아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폈을 때처럼 이번에는 허벅지 뒤 근육에 힘을 쓰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뒤, 심지어 종아리까지 하체 뒷부분 전체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때 운동하지 않는 오른쪽 다리도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붙어서 몸을 지지하며 힘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허리가 아니라 허벅지 뒤와 엉덩이 근육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높이 들면 허리에 무리가 가니 저처럼 가볍게 올렸다 내리되 허벅지 뒤의 긴장감은 꽉 붙잡고 계세요. 좋습니다. 마지막 반대쪽, 오른쪽 다리입니다. 힘을 주고
올라갑니다. 내 허벅지 뒤 근육의 힘이 이 정도구나. 내 근육이 이렇게 긴장감을 가질 수 있구나. 스스로 느끼면서 움직여주세요. 이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근육은 무릎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가 걷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쉽다고 생각했던 동작들을 정석대로 해보니 어떠셨나요? 운동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기본기에서 완성됩니다. 기본을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이고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튼튼한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20분의 시간, 단 3일만이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7일, 14일, 21일의 도전을 통해 달라진 내 무릎으로 다시 세상을 편안하게 걷고 힘차게 오르는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흘린 땀방울이 내일의 가벼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무릎이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다시금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르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가벼운 산책길이 천근만근 무겁게 다가온 적 없으신가요? 삐걱거리는 무릎은 마치 이제는 좀 쉬어가라는 몸의 신호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가족을 위해 또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무릎 통증은 너무나 익숙한 불청객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관절 주변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왜 온갖 노력을 해도 근육은 생각처럼 자라지 않고 통증은 시이 가시지 않는 걸까요? 문제는 순서에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이 운동이 좋다, 저 스트레칭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에 이것저것 따라 해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근육을 깨우고 단련하는 올바른 순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구슬들을 그저 바라만 본다고 보배가 되지 않듯 올바른 순서로 꿰어야만 비로소 그 가치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앞으로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위한 든든한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단 20분, 딱 3일만 꾸준히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7일, 14일, 마침내 21일의 도전을 통해 통증 없이 가벼워진 무릎으로 다시 세상을 힘차게 걷고 오르는 기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건강한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통증 없는 내일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의 건강 이야기에 동행하겠다는 따뜻한 약속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 기댈 수 있는 벽과 바퀴 없는 단단한 의자, 그리고 바닥에 깔 매트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벽에 편안히 댑니다. 그리고 오른 다리를 최대한 뒤로 멀리 뻗어주세요. 이때 발바닥 전체, 즉 뒤꿈치와 앞꿈치가 모두 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상태 그대로 양손으로 벽을 지그시 밀어보세요. 종아리부터 아킬레스건까지 기분 좋게 늘어나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시작합니다.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30초간 이 자세를 유지하며 내 몸의 뒷부분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호흡은 편안하게 내쉽니다. 만약 종아리가 찢어질 듯 아프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발을 한 걸음 앞으로 옮겨 강도를 조절하세요. 중요한 것은 벽을 미는 힘과 그 힘을 버텨내는 종아리의 팽팽한 느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다리를 뒤로 뻗고 똑같이 벽을 밀어줍니다. 시작.
오른쪽과 왼쪽의 느낌이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근육의 길이가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더 뭉쳐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뻣뻣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쪽에 조금 더 마음을 써서 집중해주세요. 손은 계속 벽을 밀어내고 호흡은 고요한 강물처럼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한 번씩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이 충분히 이완될 시간을 주기 위해 양쪽 모두 2번씩 반복해야 합니다. 다시 오른발을 뒤로 보냅니다. 아마 처음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보다 조금 더 뒤로 발을 뻗어 기분 좋은 긴장감을 다시 찾아보세요. 벽을 미는 힘에 맞서 나의 종아리가 굳건히 버텨주는 그 느낌. 이것이 바로 근육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다시 다리를 바꿔 마지막 왼쪽 스트레칭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처음보다 깊은 이완을 느껴봅니다. 시작. 확실히 처음 했을 때보다 종아리가 편안해진 것이 느껴지시죠? 기억하세요. 뒤꿈치는 절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간단한 종아리 스트레칭 하나만 제대로 해도 무릎이 받는 부담은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주세요. 2번째,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입니다. 왼손으로 벽을 가볍게 짚어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목이나 발등을 잡아주세요.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시작. 30초 동안 호흡을 편안히 하며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때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도록 가슴을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우선입니다. 손으로 발을 조금 더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 무릎이 몸의 중심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자를 유지해 주세요. 자, 이제 천천히 다리를 놓고 반대쪽으로 이어갑니다. 오른손으로 벽을 짚고 왼손으로 왼쪽 발등을 잡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시선은 정면. 남는 엄지손가락으로는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며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발바닥은 종아리와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함께 관리해줄 때 발목과 무릎 관절은 더욱 편안해집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가 2번째 세트를 진행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익숙해졌을 겁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다리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며 뒤꿈치를 엉덩이에 최대한 가깝게 가져가 봅니다. 이 단순한 스트레칭 안에 숨겨진 효과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 몸은 가장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다리.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허벅지 앞쪽의 이완에 집중합니다. 몸이 틀어지지 않도록,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오직 허벅지 앞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에만 집중합니다. 벌써 몸에 기분 좋은 열기가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3번째,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입니다. 이제 매트 위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오른 다리를 들어 올려 무릎 뒤에서 깍지를 껴 잡아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냥 다리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뒤꿈치로 하늘의 어딘가를 계속 밀어 올린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시작. 숨을 내쉬며 당겼다가 들이마시며 놓는 것을 반복하기보다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뒤꿈치는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고 그 힘으로 인해 종아리, 무릎 뒤, 그리고 허벅지 뒤쪽까지 팽팽하게 당겨지는 시큰한 느낌을 즐겨보세요. 이것이 바로 짧아진 우리 하체 뒤 근육이 제 길이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천천히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다시 한번 뒤꿈치가 하늘을 향하게 자세를 잡고 시작합니다. 스트레칭은 30초씩 2번.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수월하게 느껴질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세트를 정성껏 해야만 두 번째에 발전이 있겠죠. 깍지 낀 손은 가슴 쪽으로, 뒤꿈치는 하늘 쪽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되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다시 오른쪽 다리입니다. 뒤꿈치, 하늘을 향해. 아까보다 조금 더 시큰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쪽 다리가 구부러지면 긴장감이 약해지니 바닥에 곧게 펴주세요. 머리도 바닥에서 들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왼쪽 다리, 뒤꿈치는 하늘 위로, 손은 가슴 쪽으로. 제가 계속해서 뒤꿈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운동의 효과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마세요. 허벅지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세요. 반대쪽 다리는 곧게 펴고 머리는 바닥에 붙이고 호흡은 편안하게. 네 번째, 절반 스쿼트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벌려섭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으며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면서 의자에 앉듯 딱 절반만 앉습니다. 더 깊이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상태로 반복합니다. 시작. 앉고,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이 쉬운 절반 스쿼트를 할 때 아주 세밀하게 내 체중이 허벅지 전체로 느껴지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허벅지의 앞, 뒤, 양옆으로 내 몸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 느낌. 그리고 일어설 때 그 무게를 온전히 허벅지의 힘으로 밀어내는 감각을 찾아보세요. 지금 따라하는 동작들이 쉬워 보일지 몰라도 이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운동도 성과 없이 부상만 남길 뿐입니다. 기본이 끝까지 가는 진짜 힘입니다. 가능하다면 체중을 약간 뒤꿈치 쪽에 더 실어보세요. 그러면 허벅지 뒤쪽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꿈치와 발가락이 살짝 들릴 듯 말 듯 한 그 지점. 그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내 체중을 허벅지로 버텨내는 이 순간. 60초 동안 계속 집중합니다. 다섯 번째, 종아리 올리기입니다. 발은 11자로 골반 너비만큼 벌리고 차렷 자세에서 손은 골반을 잡습니다.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60초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올렸을 때 숨을 잠시 참고 내쉬고 내리면서 들이마십니다. 최대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수직으로 곧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에 집중하세요. 편하게 하려다 보면 뒤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지기 쉬운데 그러지 않도록 11자를 유지합니다. 5 발가락 전체를 사용하되 특히 엄지발가락에 조금 더 힘을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우리 몸의 뿌리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부위를 쓰고 있는지 계속해서 인지하세요. 6 번째, 다리 뒤로 올리기 운동입니다. 다시 벽을 마주보고 서서 양손을 벽에 가볍게 댑니다. 두 다리는 가지런히 붙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 뒤쪽, 즉 햄스트링의 힘으로 다리를 천천히 접어들어 올립니다. 반동이 아니라 오직 근육의 힘으로요. 뒤꿈치가 엉덩이에 가까워진다고 상상하세요. 시작. 그냥 다리를 접는 것이 아닙니다. 허벅지 뒤에 힘을 꽉 주며 마치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듯 천천히 움직이세요. 힘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조금만 과하게 힘을 줘도 쥐가 날 것처럼 팽팽해질 겁니다. 한쪽에 60초씩 진행합니다. 보통 이런 운동을 할 때 고무밴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내 몸의 무게와 내 근육의 힘만으로 중력을 이겨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